여러분, 제가 한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거 전기요금을 제때 안 올려서 결국은 밀리다가 한전 자체가 폭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한전이 폭발할 수도 있다. 오죽했으면 한전 사장이 지금 전기요금 안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할까요? 절박하게. 여러분 보세요.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무려 말입니다. 플러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14조 3,033억 원입니다. 진짜 엄청나죠. 상반기가 1월에서 6월까지잖아요. 1월에서 6월까지 14조 3,033억 원이면 이게 기업입니까? 이거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돈 먹는 하마지 기업이 아니에요. 한전이 그만큼 박살난 겁니다. 여러분 연도별로 한번 볼까요? 얼마나 박살이 났는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12조 16억 원의 흑자를 내서 12조 16억 원이요. 어마어마한 흑자를 냈죠. 2017년에도요. 4조 9,532억 원을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이 표현 쓰겠습니다. 개판 났습니다. 개판 났어요. 2018년에 2,080조가 적자죠. 이게 말입니다. 기업의 경영을 전혀 모르는 이들이 결국 말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다 뽑아라. 그렇게 뽑으니까 인건비는 폭증하고요. 또 시장에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공기업보로 일자리 만들어 하면 또 뽑았어요. 그러니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됐죠. 2,080억 원이 그렇게 난 빚입니다. 그런데 2019년은 1조 2,765억 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한전의 방만 경영은 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대부분이 연봉이 1억이 넘고요. 특히 임원들은 지금 심각할 만큼 많이 썼다고 하잖아요. 다행히 말입니다. 2020년도에는 국제유가가 바닥을 기면서 실제로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습니다. 4조 863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현금 살포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좌파 정권을 연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공기업의 합리화나 공기업의 경영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구마구 퍼준 거죠. 한전공대 만든다면서 부지하고 한전공대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전공대요. 지방대학교들 지금 흔해 빠진 게 지방대학이고요. 지방대학들 여러분 알다시피 최악입니다.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 지방대학의 재정은 무너지다 못해 붕괴한단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한전이 에너지공대를 만들어서 그 돈을 쓰냐고요. 오히려 말입니다. 지방대학하고 연계해서 특수학과를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말입니다. 맨날 표에 매몰이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게다가 선거 때가 되면 전기요금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표 때문에 못 올린 거예요. 그러니 적자가 심각해질 수밖에요. 2021년에 5조 8,601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들어와서 보세요. 심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전기요금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니까 어떻게 됐느냐. 7조 7,869억 원의 적자가 났고요. 2분기는 6조 5,163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한전에서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를 합치면 상반기잖아요. 상반기에만 14조 3,033억 원의 적자가 났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자가 나면 이건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들이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내야 되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내겠죠. 하나는 전기요금으로 더 올려서 낼 거고 다른 하나는 세금으로 밀어 넣으면 세금으로 당장 뭐 빌려주기나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예, 우리 세금, 피 같은 세금,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한전이 스스로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한전이 스스로 구조조정하지 않고 이게 전기요금을 올려가면서 계속 막아간다면 이게 그야말로 이것은 모랄 해저드가 아니라 저는 진짜 기업 경영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어떤 항명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구조조정 어마어마하게 해야죠. 어마어마하게. 아마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구조조정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실제 한전이 지금 최악에 되는 것은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지금 연료비 보세요. 연료비가 14조 7,283억 원 무려 86.3%가 늘어났고요. 가장 심각한 게 이게 전력구입비 보세요. 전력구입비가 보면 18조 9,969억 원 104.1%가 늘었습니다. 전력구입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조력에너지, 풍력에너지 이거 사준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준이라고. 연료구입비도 많이 올랐기는 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86.3%가 올랐으니까 연료구입비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전력구입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이 부분부터 먼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그렇게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정운찬 상생협력재단 서울대 교수였죠. 전 국무총리였고 상생협력재단의 이사장인가요? 윤석열 정부 신뢰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신뢰 위기에 빠졌다. 저는 그 말 자체가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요. 유명한 교수님이고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이제 아직 100일도 안 지났잖아요. 100일도. 5월 10일이니까요. 이게 6월 10일, 7월 10일, 8월 10일 한 8월 10일에서 좀 더 가야 되잖아요. 8월 한 20일쯤 가야지 100일이 되나요? 100일도 안 지났는데 무슨 신뢰가 빠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왜? 전격적인 경제의 어떤 구조개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니까 아마 답답한 걸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전력구입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빨리 탈원전에 대한 어떤 방안들 세웠으면 진척을 시켜야죠. 진척시킨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빨리 하루빨리 건설하던 거 공사 재개하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탈원전을 완전히 깨버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 전력구입비를 빨리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게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요. 상반기만 14조 3,033억 원의 적자가 났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올해 30조 폭탄이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30조 폭탄이. 아무리 적어도 말입니다. 30조 폭탄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현재까지의 예측입니다. 23조 적어도 23조 많으면 30조인데 10월에 올리니까요. 10월에 또 10월에 전기요금 올릴 거잖아요. 올리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30조 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적이에요.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2021년 3월 죄송합니다. 3분기 그리고 2022년 1년 4분기 그리고 2022년 올해 들어와서 1분기 2분기 3분기 이게 보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을 해왔어야 돼요. 그런데 3분기도 찔끔 인상하는데 그쳤고, 예, 오히려 낮췄죠. 맞췄습니다. 이게 4분기에는 적어도 킬로와트 시당 10.8원은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1분기에도 킬로와트 시당 14.8원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33.8원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습니다. 3분기에는 올리긴 올렸어요. 33.6%를 올려야 되는데 5%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이게 여러분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게 연동해서 전기요금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 지금 폭탄이 된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참, 예, 윤석열 정부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게다가 윤석열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안 한다에 동조를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 단시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 공동 책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올릴 거예요. 결국은 올려서 전기료에 대한 폭탄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맞을 건데 참 환장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 거예요. 그게 현실이 돼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요, 늘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정치가 경제를 덮어서잖아요. 그 순간 그 나라 경제는, 예, 순식간에 터키가 되고 아르헨티나가 되고 베네수엘라가 된다는 거 왜 모를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야기한 거 이게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예, 국민 신뢰 위기다. 이 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예, 그것도 경제학회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말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경제가 혁신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과거를 그냥 답습하는 느낌? 아마 여러분들 좀 그렇게 느낄 거예요. 과거를 그냥 답습하는 느낌이라서 참 마음이 아프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